안녕하십니까. 환경기능사를 강의하는 전화택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31번부터 문제풀이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을 파쇄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들 여기서 파쇄하는 이유입니다. 파쇄라는 것은 입자를 작게 부수는 과정입니다. 그죠? 가번의 겉보기 밀도의 증가, 고체의 치밀한 혼합, 부식효과 방지, 비표면적의 증가. 자, 우리가 파쇄하고 관계없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식과 파쇄는 관계없습니다. 자, 먼저 파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입경의 분포와 겉보기 밀도의 증가, 입자 크기의 균일화, 비표면적의 증가, 유가물질의 분리, 특정 성분의 분리. 여기서 유가물질이나 특정 성분은 말 그대로 우리가 필요한 성분을 골라내는 것을 뜻하죠. 그 다음에 소각시 연소 촉진. 왜 소각시의 연소가 촉진되느냐면 연소는 입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잘 타요. 그러니까 파쇄를 하니까 그만큼 연소가 잘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 겉보기 밀도 그리고 비표면적은 무조건 증가를 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3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파이프 라인, 다시 말해서 광거를 이용하는 폐기물 수거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러면 폐기물의 발생 빈도가 높은 곳이 경제적입니다. 맞습니다. 가설 후에 경로 변경이 곤란하죠. 맞습니다. 다음은 25km 이상의 장거리 수송의 현실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장거리 수송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지죠. 그리고 다음에 큰 폐기물은 파쇄나 압축 등의 전처리를 해야 합니다. 맞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배관을 이용해서 수송시키는 방식이다 보니까 너무 큰 입자들은 우리가 이송시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조대 쓰레기 같은 경우에서는 파쇄나 압축을 해서 우리가 폐기물을 이송시키는 게 단점이죠. 따라서 32번의 정답은 답은이 됩니다. 그리고 3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무기영접제인 알루미늄염의 장점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응집제를 잠깐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응집제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황산 알루미늄염이죠. 그리고 철염이에요. 그러면 시험상에서 나왔을 때 황산 알루미늄이 다른 말로 알루미라고 하고 알루미늄염입니다. 그리고 철염을 비교하겠습니다. 철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황산 제1철과 염화 제2철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적정 pH입니다. 가장 중요하죠. 따라서 황산 알루미늄은 적정 pH가 얼마냐면 5에서 8로 좁습니다. 반면에 철염 중에서 염화 제2철 같은 경우에서는 pH가 4에서 12로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이 내용만 잘 알고 있어도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반면에 황산 알루미늄은 침강 속도가 알루미늄은 철에 비해서도 가볍죠. 그래서 느립니다. 반면에 철염은 빠르죠. 그리고 가격적인 면에서 봤을 때 알루미늄은 가격이 저렴합니다. 반면에 철염은 비싸죠. 자, 이 정도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자, 따라서 가번에 보면 적정 pH 폭이 2에서 12 정도로 넓은 편이다. 가번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 잘못됐죠. 알루미늄은 5에서 8 정도로 상당히 좁습니다. 나번에 독성이 거의 없어서 대량으로 주입할 수 있다. 다번에 시설을 더럽히지 않는 편이다. 라번의 가격이 저렴한 편이다. 따라서 정답은 가번이 잘못됐죠. 그리고 3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시간당 125m의 삼성의 폐수가 유입되는 침전조가 있다. 위어의 유효 길이가 30m. 그리고 원료 부하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원료 부하의 단위가 미터의 삼성 퍼 미터 아워요. 그러면 바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125m의 삼성 퍼 아워 나누기 길이 30m. 그럼 미터의 삼성 퍼 아워 미터죠. 단위가 한 개만 바꾸시면 돼요. 어떤 단위를 바꾸면 되나요? 지금 아워를 여러분 아워도 필요 없네요. 그대로 단위가 맞네요. 그죠? 그럼 125m의 삼성 퍼 아워 나누기 30m. 그러면 정답은 바로 4.17이 되나요? 그래서 4.17m의 삼성 퍼 미터 아워.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전반적으로 주어지는 단위와 정답에서 요구하는 단위를 서로 바꿔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뭐 아워 대신에 분이다 또는 세크로 바꾸는 경우가 있으니까 항상 우리가 시간 단위가 나오면 시간 단위를 보정해서 문제를 푼다는 생각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서너 번의 거리 감소에서 거리가 2배가 되면 음압 레벨의 감쇄치는 얼마인가?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문제 조건에서 보시게 되면 가장 기본으로 우리가 나타내는 값이 10로그 2dB이에요. 자, 그런데 2배가 되면 이제 여기서 2배가 되니까 20로그 2dB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로그 2에서 20로그 2를 빼주면 마이너스 10로그의 2가 되죠.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3dB. 따라서 감쇄피는 마이너스가 필요 없으니까 3dB이 바로 정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36번에 보면 장치 아래쪽에서는 가스를 주입해서 모래를 가열시키고 지금 핵심은 모래를 이용합니다. 모래를 이용하니까 모래가 유동 매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위쪽에서는 폐기물을 주입해서 연소시키는 형태로 기계적 구동부가 적어서 고장률이 낮으며 설러지나 폐유 등의 소각에 탁월한 성능을 가지는 소각로는 핵심은 모래라는 유동 매질을 이용해서 소각하는 소각로, 다시 말해서 유동상 소각로가 정답이 되고, 그리고 유동 매질이 되는 모래가 이제 유동 매질의 가장 대표적인 종류가 되니까 유동 매질에 대한 성질도 시험에서 잘 나온다는 걸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37번에 보면 지하수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틀린 것은 지하수입니다. 가번에 유기물 함량은 적으나 무기물의 함량이 많고 자연수 중에서 경도가 아주 높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경도가 높다는 것은 무기물 중에서도 칼슘과 마그네슘이 높은 물일수록 경도가 높죠. 그게 지하수의 특징입니다. 나번에 지표수에 비해서 염분의 함량이 30% 정도 낮은 편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위에 지표수, 그리고 지하수, 그리고 해수죠. 그래서 해수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떤 함량이 높아지는 거죠? 염분의 함량이 높아지는 거예요. 따라서 염분의 함량이 높은 것은 지표수가 아니라 지하수가 되니까 정답은 나번이 바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답은 자정작용의 속도가 느린 편이다. 그 이유는 산소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답은 지하수 성분 조성은 하천수와 매우 흡사하고 지표수보다는 경도가 높은 편이라고 그랬어요. 지표수보다 경도가 높다는 소리는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풍부하다는 소리겠죠. 그 이유는 여러분들 지표층에서 호기성분해나 혐기성분해에 의해서 CO2 가스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지표수가 지하로 내려가면서 CO2를 녹여서 내려가요. 그러면 석회암층이 형성됩니다. 그 석회암층의 주성분이 칼슘하고 마그네슘이에요. 따라서 지하수에는 무기물,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풍부한 물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자정작용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자정은 산소를 이용하는 호기성과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 혐기성이 있어요. 그래서 산소를 이용하는 호기성이 분해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 혐기성은 분해 속도가 상당히 느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정 속도가 느리다고 하는 겁니다. 지하수에서는. 그리고 3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진머만 공법이라고도 불리며 액상 설러지에 열과 압력을 작용시켜서 용존산소에 의해서 화학적으로 설러지 내 유기물을 산화시키는 방법. 자,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 설러지 내에 유기물을 산화시키는 방법이 가장 핵심입니다. 지금처럼 진머만 공법이 나와 있으면 진머만 공법을 다른 말로 습식산화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을 때는 설러지 내의 유기물을 산화시키는 방법을 기억하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설러지 내의 유기물을 산화시키는 방법을 진머만 공법 또는 습식산화법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정답은 답은이 나오죠. 그리고 39번 문제를 보면 C2H5OH, C2H5OH가 뭐예요? 에틸알코올이죠. 에틸알코올을 에탄올이라고 합니다. 자, 완전연소 시에 THOD 나누기 TOC. 그래서 보시면 팁에 THOD라는 것은 이론적인 산소 요구량, TOC라는 것은 총 유기탄수량, 다시 말해서 유기물 중에 있는 탄수량이에요. 그럼 쉽게 생각하면 THOD라는 것은 산소량, THOD라는 것은 탄소량이에요. 그럼 탄소량은 나와 있죠. C가 2개라는 거. 그럼 뭐를 위해서? 우리가 에틸알코올을 호기성 분해를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산소가 외부에서 필요하냐? 그래서 외부에서 필요한 산소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완전 산화분해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완전 산화분해식을 보겠습니다. C2H5OH는 C2H6O로 나타내는 게 훨씬 편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O2는 C가 O하고 붙으면 CO2, H하고 O하고 붙으면 H2입니다. 자, 그럼 개수 나타냅니다.
왼쪽에 C가 2개 있으니까 오른쪽에도 2개. H가 6개 있으니까 여러분 오른쪽에도 6개. 2개짜리니까 2분의 6은 3. 그럼 산수 계산하면 여기 4개, 여기 3개, 7개예요. 그럼 이 1개를 주면 여기 6개가 남죠? 2분의 6은 3. 따라서 우리가 값을 계산했을 때 산소량이 3O2, 탄소량이 2C. 따라서 여러분들 그 B를 계산하시고 하면 THOD와 TOC의 B를 계산하시고 그러면 THOD가 3 곱하기 32g 그리고 TOC는 2 곱하기 12g이 되는 거죠. 따라서 계산하면 4라는 값이 계산이 돼요. 따라서 정답은 라번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40번 문제 보시게 되면 유동상 소각로에서 유동상 매질이 갖추어야 할 성질로 틀린 것은 여기서는 유동상 매질입니다. 주로 이제 유동상 매질로 많이 쓰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모래. 값은 불활성이니까. 불활성이라는 것은 다른 물질과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마모성. 여러분들 잘 부서지지 않을 것. 그리고 융점이 낮을 것. 융점이 낮다는 소리는 여러분들이 녹는 점이 낮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아무래도 유동상 소각로는 600에서 700도씨로 온도를 가열해서 폐기물을 태우는 방식이거든요. 그럼 녹는 점이 낮으면 모래 자체가 빨리 없어지겠죠. 그래서 녹는 점이 높을 것. 다시 말해서 융점이 높아야 되니까 답은이 정답. 그리고 라번의 비중이 작을 것. 비중이라는 것은 중량입니다. 그래서 중량이 작아야지 하중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답은. 그리고 41번에 보면 다음 폐기물의 선별 방법 중에서 특징적으로 자장이나 전기장을 이용한다 그럽니다. 자장이나 전기장을 이용하는 것은 와전류 선별법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정답은 라번이 되겠죠. 그리고 42번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농황산. 농황산이라는 것은 황산입니다. 실제로 의미는 진한 황산을 농황산이라고 하는데 H2SO4예요. 비중이 1.849, 농도가 70%라면 농황산의 몰 농도를 계산하시오. 몰 농도는 몰퍼리터.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자주 나오기 때문에 공식을 암기를 하세요.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그러면 비중 자리에 1.84를 대입하죠. 10의 3승을 곱하는 이유는 밀리리터를 리터로 고치기 위해서 1리터는 10의 3승 밀리리터죠. 그 다음에 1몰 나누기 분자량. 분자량은 98로 주어졌는데 주어지지 않더라도 수소의 원자량은 1입니다. 그래서 1 곱하기 2개 있죠. S는 32, O는 16짜리가 4개. 그래서 98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1몰은 분자량이니까 분자량을 나눠주고 그리고 퍼센트 농도는 퍼센트니까 100을 나눠주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몰 농도가 아니라 노르말 농도로 계산을 하시오. 이렇게 두 가지 문제로 나오거든요. 몰 농도와 노르말 농도. 그러면 분자량이라는 98로 나눠주면 몰 농도. 그리고 분자량 98g 나누기 가수 2로 나눠주면 노르말 농도. 꼭 기억하세요. 자, 여기서 2라는 것은 어디서 나왔죠? 황산은 H가 2개예요. H라는 것은 산을 나타내는 물질이죠. 그래서 산성은 H의 개수가 가수나 당량, 그리고 알칼리성 물질은 OH의 개수가 가수나 당량이 되니까 여기서는 황산은 H가 2개, 그래서 이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따라서 몰 농도를 계산을 하느냐, 노르말 농도를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분자량을 쓰느냐, 분자량 나누기 가수를 쓰느냐는 것을 꼭 기억하고 반드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4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향파워가 0.01W이면 PWL은 얼마인가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여기서 PWL이라는 것은 음향 파워 레벨입니다. 그리고 음향 파워 레벨 PWL은 10로그 W0분의 W. W0라는 것은 기준음의 파워. 이 값은 정해져 있습니다. 10의 마이너스 12성 와트. 그리고 W라는 것은 임의의 음량 파워라는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음량 파워라는 값이 얼마죠? 여기서 0.01 와트. 그래서 이 값이 W. W0는 10의 마이너스 12성. 그래서 10로그 0.01 나누기 10의 마이너스 12성을 하시면 100데시벨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자, 따라서 100데시벨이니까 답은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44번에 보면 에탄 1S 미테일 삼성을 완전 연소시킬 때 건조 배출가스 중에 CO2 max는 여기서 CO2 max라는 것은 CO2의 max는 최대값을 뜻합니다. 자, 따라서 CO2 최대값은
GOD분의 CO2량. GOD라는 것은 이론근연소 가스량. 따라서 이론근연소 가스량은 1-0.1 A0 플러스 CO2량으로 계산하고 CO2량이라는 것은 기체 상태에서 S미테일 삼성 per S미테일 삼성에 다니는 부피비 개수비가 똑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반응식에 있는 CO2의 개수입니다. 그러면 에탄에서 여러분들이 완전연소 반응식을 세워야 되는데 완전연소 반응식은 산소하고 결합하는 호기성 분해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완전연소 분해식을 나타내면 C2H6이에요. 그럼 산소하고 결합하면 C와 산소가 결합하면 CO2, H와 산소가 결합하면 H2가 되겠죠. 그럼 개수를 나타내면 C가 2개니까 오른쪽에도 2개, H가 6개니까 H가 2개짜리가 있어요. 2분의 6은 3. 산소 나타내면 2개짜리가 2개, 4개, 1개짜리가 3개, 그러면 7개. 7개니까 2분의 7은 3.5개.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대입을 하시게 되면 A0는 산소의 개수 나누기 0.1이죠. 산소의 개수가 3.5니까 3.5 나누기 0.1 플러스 CO2량은 2개. 그래서 계산을 하면 15.1667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이 값이 뭐가 되느냐? GOD. 그래서 여기 GOD 값에 대입을 하세요. 자, 반면에 CO2량이라는 것은 CO2의 개수. CO2는 지금 몇 개? 2개. 따라서 계산하시면 13.19%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4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40만 명이 거주하는 A지역에서 일주일 동안 8,000미터의 삼성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이 지역의 쓰레기 발생원 단위가 1.3kg/kg 인일이면 쓰레기의 밀도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1.3kg/인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문제 조건에서 지금 쓰레기가 일주일 동안 8,000미터의 삼성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미터의 삼성을 어떤 값으로 고쳐야 되죠? 톤으로 고치기 위해서 뭐를 사용하는 거예요? 밀도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그 값을 보시게 되면 먼저 쓰레기 밀도의 단위로 환산을 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톤 퍼 미터의 삼성이라는 값인데 그러면 분자에는 쓰레기 양, 톤, 분모에는 체적의 값을 넣으면 돼요. 그러면 쓰레기 발생량이 하루에 한 사람이 1.3kg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인구수가 여기서 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인구수 40만 명을 곱합니다. 그러면 킬로그램을 톤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3성을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미터의 삼성은 지금 얼마죠? 8,000미터의 삼성 일주일 동안. 일주일은 며칠? 7일. 그래서 정답은 0.48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밀도를 계산을 하든 아니면 다른 값을 계산을 하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단위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46번 쓰레기 수거 노선을 결정하는데 유의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거 노선을 결정하는 유의사항이 됩니다. 자, 가번에 보시면 가능한 한 번 감기는 가지 않습니다. 다음에 U자형 회전을 피해서 수거한다. 다음에 발생량이 많은 곳은 하루 중에서 가장 먼저 수거한다. 다음에 가능한 반시계 방향으로 수거 노선을 정한다고 그랬어요. 수거 노선을 정했을 때는 어떤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수거 노선을 정해야 되겠죠. 정답은 라번. 그리고 4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47번도 상당히 자주 나오죠. 다음 중에서 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공기비가 너무 큰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적합한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공기비가 큰 경우에서 적합하니까 나머지는 공기비가 작은 경우가 보기 중에 나와 있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기비가 작은 경우에서는 어떤 특징을 나타내느냐를 알고 있어야 되죠. 공기비가 작다는 소리는 어떤 연소? 불완전 연소. 반면에 공기비가 크다는 소리는 완전 연소에 가까운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배기가스에 의한 열 손실이 커진다. 다음에 오염물의 농도가 커진다. 다음에 미염분에 의한 매연이 증가한다. 다음에 불완전 연소되어서 효율이 저하한다. 따라서 가번에 보시면 배기가스에 의한 열 손실이 커지는 것은 공기비가 큰 경우, 나머지 오염물질의 농도가 커진다든지 미염분에 의한 매연이 증가한다. 그리고 불완전 연소되어서 연소율이 증가한다는 나번과 다번과 라번은 불완전 연소 시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현상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가번이 됩니다. 그리고 48번 문제를 보시면 가로가 1.2m, 세로가 2m, 높이가 12m의 연소실에서 저위 발열량이 12,000kcal/kg인 중류를
1시간에 10kg씩 연소시킨다면 열 발생률은, 자, 여러분들이 열 발생률의 단위가 지금 보시게 되면 킬로칼로리 퍼 미터의 삼성 아워예요. 그러면 여기서 킬로칼로리가 있는 걸 찾아보세요. 저희 발열량이 12,000kcal per kg인데 여기서 킬로그램은 연료거든요. 연료 1kg, 연료를 태워야지 발열량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연료 1kg에 해당하는 발열량이 12,000이니까 연료 1시간에 10kg씩 태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들이 한 쌍입니다. 한 쌍. 얘들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12,000kcal per kg 곱하기 10kg 시간당. 자, 그 다음에 최적. 최적이라는 것은 본래의 용적이죠. 가로 1.2m, 세로 2m, 높이 12m를 곱하면 최적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1.2 곱하기 2 곱하기 12를 하면 미터의 삼성이 됐어요. 그럼 단위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킬로칼로리, 킬로그램, 킬로그램 없어졌어요. 그래서 킬로칼로리 퍼 아우어 미터의 삼성. 킬로칼로리 퍼 아우어 미터의 삼성. 바로 여러분들이 계산하면 정답이 나오겠죠. 따라서 정답을 계산해서 나타내시면 얼마라는 값이 나오느냐면 4167.67kcal per 미터의 삼성 아워가 되니까 답은이 정답이 되죠. 그리고 4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그림과 같이 쓰레기를 수평으로 고르게 깔아서 압축하고 복도를 깔아서 쓰레기청과 복도청을 교대로 쌓는 방식. 자, 보세요. 여러분들 쓰레기 매립합니다. 쓰레기를 넣고 검은색은 복도입니다. 복도하고. 그리고 쓰레기를 넣고 또 위에 복도하고. 그리고 또 쓰레기를 넣고 복도하고. 여러분들 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샌드위치를 해먹는 거 똑같죠? 빵 넣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야채나 고기 넣고 햄 넣고 다시 빵 넣고. 그래서 샌드위치를 닮았다고 해서 샌드위치 공법이라고 나타냅니다. 정답은 나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50번에 보면 파사했거나 파사하지 않은 폐기물로 철분을 회수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폐기물의 선별 방법은 철분을 회수하는 폐기물의 선별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철분 같은 경우에서는 자석에 잘 달라붙죠. 그래서 자석 선별을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답은이 정답. 그리고 51번 문제 보면 음압이 10배가 되면 음압 레벨은 몇 데시벨이 증가하느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음압 레벨을 계산하는 식이 20로그 P0분의 P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뭐가 있는 거죠? 10배라는 값이 나와 있어요. 10배. 자, 기본식이 뭐냐면 20로그거든요. 그죠? 기본식 자체 내에서 20로그 P0분의 P가 있는데 여기서 P라는 값 자체, 이 P라는 값이 처음 1에 비해서 몇 배가 증가했다는 소리예요? 10배가 증가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P만 1P에서 10P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식 자체가. 그래서 계산기로 계산하면 20데시벨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52번. 다음 중에서 헨리 법칙에 적용되는 기체가 아닌 것은, 여러분 헨리 법칙이라는 것은 물에 잘 녹는 기체가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물에 잘 녹지 않는 기체가 적용되나요? 물에 잘 녹지 않는 기체가 적용되죠. 그래서 난용성 기체가 적용이 돼요. 따라서 적용되는 기체가 아닌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으니까 물에 잘 녹는 수용성 기체가 정답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라번의 HCl, 염산가스가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53번. 다음 중에서 설러지 계량 방법으로 틀린 것은, 설러지 계량이라는 게 뭐예요? 탈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약품을 주입하는 것을 계량이라고 그러죠. 따라서 계량 방법이 아닌 것은 가번의 설러지 세척, 나번의 열처리, 따번의 약품 처리, 라번의 관성분리. 관성분리라는 것은 관성력 집진 장치입니다. 관성력 집진 장치라는 것은 대기 파트에서 우리가 입자를 제거하는 장치를 뜻하는 거죠. 따라서 설러지 제거가 아니고 유해 입자를 제거하는 방식이니까 라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54번 문제 보면 미생물과 조류의 생물학적 작용. 생물학적 작용이라 그러면 미생물과 조류의 공생관계를 뜻합니다. 이용해서 하수 및 폐수를 자연정화시키는 공법으로 라군이라고 하며 시설비와 운영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소규모 마을의 오수 처리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은, 따라서 미생물 중에서는 호기성 박테리아, 그래서 조류. 따라서 조류는 미생물이 호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류는 어떤 작용을 하죠? 광합성 작용을 하죠.
따라서 광합성 작용에서 산소를 만들어서 호기성 박테리아에 공급해서 공생관계로 살아가는 그런 방식. 그래서 우리가 라군이라든지 아니면 산화지법이라는 말을 쓰게 되죠. 답은이 정답. 그리고 5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SVI라는 것은 설러지 용적지수, 다시 말해서 설러지의 침강성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SVI가 125일 때 반송 설러지 농도를 미리그램 프리터로 고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SVI라는 단서가 주어졌을 때 반송 설러지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되느냐면 SVI라는 것은 반송 설러지분의 10의 6승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산하는 게 반송 설러지니까 두 개를 위치를 바꾸면 SVI 설러지 용적 지수분의 10의 6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SVI가 얼마로 주어졌어요? 125로 주어졌죠. 125분의 10의 6승. 따라서 계산하면 800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네요. 따라서 정답은 라번이 되겠죠. 그리고 5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4도씨에서 순수한 물의 밀도가 1g/ml일 때 물 1리터에 해당하는 질량을 계산하시고 그랬어요. 자,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풀어보면 단위 환산이 되는데 질량을 계산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g을 계산하려고 그래요. 1리터에 해당하는 g. 그럼 g/L를 계산하는 소리겠죠? 자, 지금 물이 1g/ml가 있습니다. 그럼 단위가 ml를 리터로 고쳐주면 돼요. 10의 3승 ml는 몇 리터? 1리터. 그러면은 얼마라는 값이 되죠? 1000g/L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000g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57번에 보시면 다음 중에서 설러지 평화의 지표로서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설러지 평화라는 것은 활성 설러지법에서 어떤 미생물? 펀지라는 곰팡이가 줄을 이루는 현상. 실제로 활성 설러지법이라는 것은 어떤 미생물이 줄을 이루어야 되죠? 박테리아가 줄을 이루어야 돼요. 박테리아가 줄을 이루어야 되는데 박테리아의 성장 조건 중에서 한 개라도 위해가 되면 박테리아는 비활성이 되고 그 틈을 타서 펀지라는 곰팡이가 줄을 이룬다고 그랬죠. 그 현상을 설러지 평화라고 합니다. 따라서 설러지 평화를 나타내는 값은 SVI라는 설러지 용적 지수가 되겠죠. 그리고 58번 문제 보시면 진동수가 250Hz이고 파장이 5m이면 파장의 전파 속도를 계산하시고 그랬어요. 전파 속도라는 것은 여러분들 여기 있는 250Hz에서 5m. 다시 말해서 진동수 곱하기 파장을 하시게 되면 전파 속도가 되니까 250 곱하기 5를 하시면 돼요. 따라서 1250이 정답. 그리고 59번 문제를 보시면 방음벽 설치 시에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방음벽 설치 시의 주의사항입니다. 가번의 어머니의 지향성과 크기에 대한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다. 나번의 어머니의 지향성이 수용적 방향으로 클 때에는 벽에 의한 감쇄치가 계산치보다 크게 된다. 다번에 벽의 투과 손실은 회절 감쇄치보다 적어도 5dB 이상 크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번의 소음원 주위에 나무를 심는 것이 방음벽 설치보다는 확실한 방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나무를 심는 것보다는 방음벽을 설치하는 게 훨씬 효과가 높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보시면 벽의 길이는 점어원일 때 벽 높이의 5배 이상, 선어원일 때는 어문과 수어문 간의 직선거리의 2배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말은 방음벽 설치가 더 효과적이라는 뜻입니다.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6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12kg을 완전 연소시키는데 필요한 이론 산소량은? 그러면 탄소를 연소를 시켜요. 탄소라는 게 C죠. 탄소를 연소를 시키면 CO2가 나옵니다. 자, 이때 어떤 물질을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론 산소량을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론 산소량이 O2가 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게요. 지금 탄소가 12kg이 나왔으니까 중량으로 계산하라는 소리입니다. 탄소의 원자량은 12kg, 산소는 32kg. 자, 그러면 12kg에 해당하는 값은 12kg일 때 X. 그럼 이 값은 여러분들 바로 정리하면 12kg, 12kg 약분되니까 따라서 X라는 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32kg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정답이 여기서는 지금 제가 계산한 거는 중량이네요. 중량. 그죠? 자, 그러면 문제 조건에서는 어떻게 계산하라고 되어 있어요? 산소를 최적으로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지금 계산하는 것은
중량으로 계산하시오. 그러면 이렇게 계산해서 x가 32kg이 나옵니다. 만약에 체적으로 계산을 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면 제가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자, 체적으로 문제를 풀으라고 하면 먼저 탄소는 여기에서 여러분들 12kg이 나와 있으니까 중량입니다. 12kg의 탄소를 연소시켰을 때 산소는 체적은 22.4Sm의 삼성으로 항상 동일하죠. 그러면 12kg일 때는 얼마냐? X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대각선으로 여러분들이 계산하니까 12kg, 12kg이 없어지니까 X라는 값은 얼마가 돼요? 22.4S 삼성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답을 찾게 되면은 나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을 여러분들과 다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열심히 하고 있고, 그 다음 수업도 잘 들으셨고, 그 다음 집에서 복습도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나는 반드시 합격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제가 수업했던 내용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반드시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시험을 치는 그날까지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자만하지 말고, 그리고 부족한 사람은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하시면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